여러분, 자영업자의 줄폐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영업자에서 한 발 더 건너뛰어서 중소기업의 줄폐업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더 곡소리가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가 분석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전년 대비 이자 부담액 증가율이에요. 100%가 넘습니다. 100% 이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입니다. 100%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자율이 장난 아니거든요. 옛날에 빌릴 때는 그래도 중소기업 하니까 3% 초반, 좀 많으면 4%였어요. 그런데 한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는요, 이자율을 3% 초반에 빌려서 이자 부담액이 2억 원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연간 들어가는 이자액이죠. 그런데 이자율이 지금 갱신을 해야 되는데 올라도 너무 오른 거예요. 6.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2배가 된 거죠. 2배가. 그러면 이자 부담액도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억. 여러분 알다시피 중소기업이 1년에 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까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순이익이잖아요. 법인세 차감 후에 이익을 말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입니다. 적자.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중소기업들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매출 30억 40억 하는 회사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진짜 현장이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어렵구나. 고금리의 후폭풍이 지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 부추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2년 3월만 하더라도 4.19%였습니다. 작년 3월에는 4.5%고요.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6.39%입니다. 이것은 신용대출이라서 좀 많지요. 신용대출이라서. 이게 담보대출이 돼도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게다가 이게 1금융권에 대한 6대 시중은행에 대한 금리가 6.39%인 거지, 이게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다르고요. 대부업으로 가면 더 다릅니다. 왜 갑자기 대부업이 나오냐고요? 중소기업들 돈 빌릴 데가 없어서 대부업으로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면 이자 부담이 결국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체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0.39%였던 연체율이 2023년 1월에는 0.39%, 29%가 39%로 늘어납니다. 0.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신용위험평가, 이 채권은행에서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해보니까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수가 2020년에는요 153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57개, 2022년에는요 183개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커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부실징후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곧 망할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은행이 신용 위험을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규모의 중소기업만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 채권 위험 평가를 분석하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면요. 개수가 183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을 하나 하면요. 여기에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 보세요. 예. 소상공인 전통시장 전용 자금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예, 지금 올해 8천억 원을 풀었거든요. 1차에 4천억 원, 2차에 2천억 원, 3차에 2천억 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신청을 시작하고 나서 말입니다. 얼마 만에 다 소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작하자마자 길으면 14분이고요. 짧으면 13분 만에 소진이 완료됩니다. 12분, 14분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잖아요. 올해 말입니다. 소상공인을 살리자 전통시장을 살리자 하는 전용 자금만 8천억 원 예산인데 이미 3월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3월에 다 끝났어. 그러니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183개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출받자 대출받아 안 받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워낙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 이게 굉장히 크다. 결국 이대로 가다면 5% 넘는 이자를 내는 곳이 중소기업의 29%라고 이야기하는데 29% 중에 얼마나 많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자 부담에 대한 충격이 커서 그 부담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느냐. 자금난이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현장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폐업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으로 확장을 되더니 지금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도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게 총체적인 위기에 저는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돼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잖아요. 저는 전세 사기가 터지는 것처럼 또 뻥뻥뻥뻥 터질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이 금융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은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옥석도 가려야 되지만 개혁도 굉장히 빠르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최악의 상황을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